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교육정립위원장 이승학입니다. 오늘은 4.3 사건과 관련된 좌파 주동자 인물 중 두 사람씩 엄선하여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 2대 위원장 조몽구와 남로당 제주인민해방군 3대 사령관 김이봉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조몽구는 1908년 풍양조씨 조동권이 아들로 표선면 성읍리 87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정의공립보통학교 4년제를 졸업하여 6년제 제주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을 하고 경성공립 제1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으나 4학년 때 동맹휴학을 주동한 혐의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는 경성 제1고보에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928년 8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조선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하던 중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특히 정의공립보통학교 시절 은사인 김문준의 사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9년 12월 14일 제1번 조선 노동총연동맹 대표자 회의가 오사카에서 극비리에 개최될 때 김문준, 조몽구 2인이 대표로 참석하여 일본 노동조합 전국협의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협은 일본 공산당이 외곽 지원단체입니다. 1931년 전협이 화학노동조합 오사카 지부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동년 6월 하순부터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 오사카 지부협의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동년 7월 검거될 때까지 조직 및 투쟁 방침을 굳혀 전협 활동에 온 힘을 다했으며 일본 공산당이 목적 강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협 활동을 통하여 일본 공산당이 목적 달성에 헌신하였으며 1931년 7월 18일 오사카 공소원의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아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8.15 해방이 되자 귀향하여 서귀포에서 중등과정인 형설중학원 사회과 담당 교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9월 10 제주농업학교에서 결성된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몽구는 표선면 대표로 집행위원이 됩니다. 조몽구의 형 조범구는 일제강점기에 표선면 사무소 회계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데 8.15 해방이 되자 동생 조몽구의 추천으로 표선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표선면장이 됩니다. 8.15 직후에 제주에 최초로 결성된 전당 조직은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였습니다. 1946년 말에는 중앙위 정치 변화에 따라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가 남로당 제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인물로 조몽구가 참여하게 됩니다. 1947년 2월 12일 애월면에서 결성된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를 결성할 때 조직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 및 3.1 불법 시위 및 3월 10 불법 파업 주동자 검거가 시작되자 최초 제주도의 조선공산당 조직을 맡았던 건국준비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대진과 김택수 등은 일본으로 밀양 도피하였고 3월 1 불법 시위 사건 주동자 안세우는 목포 경유 북한 해주 지역으로 들어감에 따라 1947년 8월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도위원회는 군사체제로 돌입하여 인민해방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몽구는 부위원장으로 맡게 됩니다. 4.3에 관한 좌파 시각의 대표적 서적인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장투쟁사라는 책에 소개된 제주도당의 조직체계에는 안요검, 김유한, 강규찬, 김용관과 함께 도당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 1월 20일 2월 중순과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폭동지령 유인물이 발견된 조천이 남로당 지부 불법 회합과 관련해 100명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됐을 뿐더러 1월 26일 밤 애월에서 남로당 간부들과 지역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안세훈, 조몽구, 김달삼 등 115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미군정 보고서에는 또 그날 이른 아침 새벽 3시 경찰이 습격했을 때 몇몇 남로당 간부가 탈출한 것으로 여겨지며 등사기와 많은 양의 문서가 압수됐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검거 선풍으로 인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 부서가 있었던 조천, 신촌뿐만 아니라 제주읍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핵심 당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무장폭동 멤버인 핵심인 김달삼도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되어 오다 관덕정 앞에서 2명이 호송경관을 뿌리치고 도주했다고 하지만 뿌락치 경찰관이 풀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제주 칠성동 금강약방에 숨어있던 조몽구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피신 남로당 직장세포가 강했던 제주 추구소에 숨어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 당시 가장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했던 제주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기록 문서를 보면 1948년 2월 25일 조천면 선을리에서 조몽구, 김달삼, 김완배, 고칠종, 김용관, 강규찬, 고학괴 7명 등이 모여 남로당 제주도당을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로당 중앙당에서는 이두옥 오르구가 파견되고 전남도당에서는 조창구가 내려왔습니다. 조몽구는 1948년 8월 북한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 기회에 적극적으로 탈출했다고 전해집니다. 화북에서 배를 대절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읍내 한약방에서 배를 구하기까지 한 달 동안 숨어 지내었습니다. 어느 날 정보수사경찰이 그 한약방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얼른 한약방 주인이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경찰은 누구인지 신분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신문 체포 위기를 넘기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 군사총책 김달삼과는 따로 배를 대절해 화북 포구를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제주 출신으로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사람들은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수, 고진희, 문둥용, 강문석, 고경흠, 송성철 등이었는데 조몽구는 여기에서는 무슨 일로 북한 국회의원격인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는 탈락되어 있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조몽구는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 2대 위원장으로 거물이었는데 김일성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장관 자리 정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에게 고작 땅굴, 석탄 탄광 10장이라는 설과 개성 인근 시골 양돈장 소무주임을 제의한 설이 있습니다. 그 제의에 실망을 느껴 그러던 중 마침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인민군 이용군으로 북한인민군과 같이 목포까지 내려와 제주의 상륙을 기다리는 중 9.28 인천 상륙작전 등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북한인민군들이 북으로 쫓겨갈 때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북한으로 가지 않고 농민으로 위장하여 산에서 뗄나무를 해다가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부산으로 몰래 잔입하여 잘 사는 집에 새방을 얻어 살면서
한성룡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운신 중에 옆방에 사는 육군 헌병 중령과 교분을 쌓아가면서 전국의 추위를 살펴보던 중 그가 외출하던 길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고로 4.3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배 중이던 조몽구가 부산 시내를 배회 중이라는 정보에 접한 제주도 경찰국 사찰과에서는 1951년 9월 초순에 강 암흑의 사찰계장 이하 3명이 형사대를 파견하여 염탐 중 9월 30일 부산시 동강동 일가 노상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라산 잔비들이 정신적 지도자인 조몽구의 체포는 평화적으로 한라산 잔비를 귀순시키거나 일망타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된다는 것이 군에서 구상한 공작의 차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조몽구는 자신이 자진해서 군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작전을 맡은 사람은 전 국회의장을 지낸 김수한 씨였습니다. 육선 의원을 지낸 김수한은 대구대학 3학년 때 1차 학도 지원병으로 군에 입대를 하여 508 특무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한 중사는 조몽구를 수갑도 채우지 않고 거리에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중앙위원회에서 같이 기가하면서 인간적인 신뢰를 갖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수환은 입산 6일 전에 죽음으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맹서의 표신으로 사진을 찍고 태극기에 서명했습니다. 조몽구의 서명도로 들어있는 이 태극기 사진을 그는 지금도 갑오로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삼방산 등 안덕면 중문변 일대에는 남로당 인민해방군 4대 사령관 허영삼과 그 무리 잔비들이 준동하고 있어서 재산 잔비 지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중사와 이몽구는 이들과 접선하기 위하여 1951년 12월 31일 입산 일자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문위를 통해서 그들이 아지트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대를 감시하던 경찰 토벌대가 이보다 앞서 허영삼 일당이 잔비들이 아지트를 발견하고 일제 공격을 퍼부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5명의 잔비가 사살되었으나 경찰은 8명이나 전사하였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한라산 잔비 귀순 문제는 이렇게 하여 실패로 끝나고 군 작전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몽구는 부산으로 이송되어 이에 공개 재판을 받아 8년형을 받고 진주 형무소에서 복역 후 추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 한정임 어린 자녀 셋은 4.3 사건 기간 동안 진압 토벌대 군인에 잡혀가 효선 바닷가 한모살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추록한 이 조몽구는 1971년 새로 성업 출신 현부진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양푼 하나에 매를 올려 여러 개의 수저를 꼽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주의 소설가 오성찬 씨는 1989년 실천문학사에서 출판한 그의 작품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서 조몽구를 주인공으로 하여 글을 썼습니다. 본래 제목은 어느 공산주의자에 대한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 그는 고향에서 꿩을 키우고 사탕수수를 심으며 말년을 보냈지만 평탄치 않아 일부 주민들에 의해 거리 돌림과 문매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일본에게 당하고 북쪽에서도 소외되고 남쪽에서도 버림받은 상태에서 세상사에 대해 일체 말을 않고 지내다가 1973년 12월 15일 65세로 사망하여 영주산에 조성된 성읍공동묘지의 제1로 피장자로 되었습니다. 후손이 없던 부인 현씨는 양지공원으로 가고 조몽구는 2009년 수산이 가족묘지로 이장하였습니다. 조몽구는 남로당이 거물로 4.3 폭동을 일으킨 원령 중의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민에게
죄송하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구 고법에서 죄를 받았다. 국가로부터 언도를 받아 경무소에서 수용 생활로 죄값을 모두 치렀다는 시기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